혹자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일즈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이들이 유튜브를 안 보고 책을 읽게 하려면 설득이 필요하고요. 일반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올린 기획안이 통과되려면 상사의 컨펌을 받기 위해 설득이라는 세일즈 단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의 세일즈 환경이 이미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에서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들 분명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핏줄인 제 아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니 과연 설득이란 게 효과적인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향적인 편이라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설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세일즈에 뛰어든 뒤 무려 4개월 만에 월 1천만 원을 달성하고 그 이후로 억대 연봉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법을 알려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보고 제가 정말 4개월 만에 월 1천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유명하지 않은 책이다 보니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에게는 이 책이 정말 보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나 같은 성격은 절대 영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평생 생각을 해오고 살아왔어요. MBTI를 다 믿을 필요 없지만 저는 항상 I형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제가 남 앞에 가서 저기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시죠, 계약 한번 해주시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막막한 나머지 서점에서 꺼내 들었던 책이 바로 어떻게 말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어서 집어들었지만 한 페이지를 넘기고 읽어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속으로 이거구나를 외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이 책에서 말하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도움 받았던 한 가지는 바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공감하려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희 팀에 신입이 들어오고 세일즈 및 마케팅 교육을 하게 될 때면 이런 마인드 교육을 저는 반드시 하고 이 책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마인드화 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설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공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마치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책에서는 설득을 하게 되면 도리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세일즈맨이 경찰관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노후 준비는 해놓으셨나요? 자, 이렇게 설득성 질문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답변은 바빠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이렇듯 설득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질문을 바꾸어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네? 경찰이세요? 아니요. 선생님께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근무하시듯이 저도 우리 선생님과 고객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네요. 자, 이 방식은요, 설득이 아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죠. 자, 이렇듯 설득은 머리로 접근하지만 공감은 가슴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당연히 전자인 설득보다 후자인 공감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설득과 공감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설득이란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공감이란 것은 내부에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게 공감입니다. 그리고 설득은 머리로 하는 거고요.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거죠. 설득에는 이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설득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요.
설득이란 것은 상대방을 내 입장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공감은 말 그대로 공감이기 때문에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설득은 강제적인 변화고요. 공감은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설득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공감으로 변화시키는 것, 어떤 게 더 효과가 좋고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공감이라는 겁니다. 실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설득은 밖에서 문을 여는 것, 공감은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말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득 스킬, 공감 스킬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마인드에서 고객과 소통할 때 내가 먼저 공감해야겠다, 이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야겠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또는 고객과의 관계 또는 세일즈의 현장에서도 설득이 먼저 나서기보다는 공감을 먼저 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설득하기보다는 공감하자, 설득보다 공감이 더 설득력이 있다 라고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남은 시간 되세요.